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합니다. 다만 재판을 앞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입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재판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기피 신청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기피 신청 사례는 많았는데 이 가운데 인용이 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첫 재판 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 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8시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대통령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조부는 현재 해당 요청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 내수 살리기에 국무위원과 국민 모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민생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선물 세트를 설명하며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국무위원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지원했고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제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교육, 학예 사무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72조 3천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 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 감시했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면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